돈이 없어요. 그걸 못해요. 버몬트가 미국 안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자기 덩치보다 훨씬 더 큰 애를 자꾸 건드리면서 이슈를 만드니까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이런 이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뭐 한국이 작은 나라고 뭐 어떻게 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작은 주에서 온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세게 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제가 버몬트에서 왔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버몬트가 어떤 곳인지 진짜 모르더라고요. 미국 안에 있을 때도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하는데 I'm from Vermont 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돌아오는 답변이, 그러니까 답변도 아니고 질문인데 Which state is that in? 막 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 미국 사람이면 그게 주라는 거를 알아야 될 텐데 어쨌건 주가 좀 작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버몬트를 모르면 그건 좀 당연할 수도 있는데 어떤 곳인지 왜 중요한 곳인지 조금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버몬트가 사실 되게 작은 곳이거든요. 땅덩어리가 이제 미국 기준 쳤을 때 되게 좀 좁은 땅이고 충청북도 남도 합친 정도 면적 62만 명밖에 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버몬트가 은근히 유명한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베넨제리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보드 타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보드를 발명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스노보딩을 만든 주가 버몬트주예요. 그리고 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오스트리아 이야기이긴 한데 그 오스트리아 가문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정당에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나라를 떠가지고 미국을 난민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버몬트예요. 버몬트에 정착해서 스키장을 열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면 또 아실만한 거 있을까 막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그 Moonlight in Vermont라는 굉장히 유명한 재즈 스탠다드 곡이 있는데 엘라 피츠제럴드가 부르는 게 되게 유명한데 어쨌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이 노래를 아실 수도 있는데 그 크리스마스 때 나오는 노래잖아요. 그건 White Christmas라는 진짜 옛날 영화에서 나온 건데 그 영화의 배경 그 노래의 주제가 바로 버몬트에서 크리스마스 보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랑스러울 만한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좁은 곳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르지만 사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주로서는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매운 것처럼 버몬트가 작구나 이것저것 건드리면서 엄청난 변화를 미국 안에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버몬트가 진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상황으로 돌멩이를 어디에다가 던지게 됐냐면 석유 회사를 겨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2만 명밖에 안 살고 있는 이 굉장히 작은 주가 최근에 미국에서 최초로 석유 회사들이 그동안 기후위기 때문에 생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안을 통과해서 법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 정말 진짜 최근에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 좀 많이 나오고 6월 초반에 법안이 이렇게 나와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라는 큰데 좁은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이런 거는 진짜 좀 의심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버몬트가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 덩치보다 등급이 훨씬 더 큰 등급의 뭔가를 건드리면서 변화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제 역사도 있긴 한데 미국 안에서는 주마다 이렇게 법이 다른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좁은 시장인데 갑자기 엄청난 요구사항들이 많아지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얘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석유 회사를 향해서 그렇게 막 돌을 던지고 얘기는 있지만 예전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유전자 변형식품이에요. GMO에 대한 건데 우리는 62만 명밖에 없잖아요. 소비자가 별로 없는데 버몬트가 2016년에 그 GMO 라벨을
붙여야 된다는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안이 아니라 아예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버몬트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뭐 몬산토 같은 그런 진짜 큰 식량 생산하는 회사들이, 농업 회사들이 자기 농작물에다가 GMO인지 아닌지를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전체 미국 시장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62만 명밖에 안 되는 굉장히 돈도 안 되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따로 자기 생산 과정이나 이런 거 다 바꿔야 되고 표시를 다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런 법안을 만들었으니까 갑자기 반응이 굉장히 격했던 거죠. 그래서 뭐 몬산토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버몬트를 고소하겠다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됐다가는, 근데 이게 이슈화가 되니까 버몬트에서 크게 이거를 막 이기지를 못해도, 이미 법을 만들었지만 결국에 이제 뭐 어떤 큰 변화를 만들지는 못해도 나라 전체에서는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바로 미국 연방의회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법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버몬트가 미국 안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자기 덩치보다 훨씬 더 큰 애를 자꾸 건드리면서 이슈를 만드니까 갑자기 변화가 생기는 이런 이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유전자 병형식품 같은 경우에는 성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버몬트가 그렇게 법을 만들었으니까 연방의회에서 그러면 이건 좀 약간 다루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단계까지 되기 때문에 2016년에 The National Bioengineered Food Disclosure Law 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그런 식약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FDA가 이런 이제 GMO 레이블,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라벨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조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몇 년 걸렸고 오래 걸리긴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내용들이 나왔고 내년까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이 전역적으로 다 GMO 관련 라벨이 제도가 도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시초가 바로 62만 명밖에 없는, 굉장히 그게 과연 주인가? 라고 의심받는 버몬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이제는 버몬트가 갑자기 석유 회사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미 한번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석유 회사를 건드리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많은 관심을 이젠 이렇게 받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건 뭐 얘기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지만 버몬트 안에서는 법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버몬트에서 법적으로 석유 회사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될 건데, 당연히 여기서 석유 회사들이 버몬트를 고소하겠죠. 고소를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얼마나 제기가 되면 어디까지 전개가 되고 뭐 연방정부에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상황이라서 제가 어떻게 뭐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그런 비슷한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요런 건 이제 왜 버몬트가 그렇게 엄청나게 덩치가 큰 석유 회사들이 건드리게 됐을까요? 왜냐면 버몬트주가 사실 기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버몬트에서 봤던 손해들은 제가 실제로도 이제 제 눈으로도 확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18개월 때부터 스키를 탔었거든요. 고향이 스키장이니까. 그리고 뭐 스키 타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어릴 때 항상 스키 탔던 그 시즌보다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 시즌이 굉장히 짧아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확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10월 말부터 한 4월 말까지 이렇게 스키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업 기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래서 12월부터 3월까지라는 게 그것도 3월에 잘 타지는 못하는 수준이에요. 거의 2달 이상 이게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었고, 그러면 관광객이 줄고 숙박업이 안 돌고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을 테고 특산품이 그만큼 줄었을 테고,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간접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런데 그거 외적으로 사실은 그냥 무시할 수밖에 없는 피해가 또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프라 파괴예요. 인프라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게 한두 번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버몬트가 원래 내륙지방이거든요. 내륙지방이고 그렇게 태풍 영향권에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한 15년 전부터는 갑자기 태풍들이 심각하게 왔을 때 집중호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버몬트 도로들, 뭐 다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고 없어지고, 그 피해 규모가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2023년에 집중호우가 이틀 왔어요. 근데 2달치의 강우량이 이틀 사이에 내리게 되면서 버몬트에 있는 도로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다리가 없어지고 철도 자체가 아예 철도가 끊어져서 딴 데로 가게 생겼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를 받다 보니까 그 이틀 사이에 얼마 정도 피해 규모가 있었냐면 그건 $1 billion 이상의 피해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13조 원 이상의 피해를 이틀 사이에 본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뭐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만큼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몇 번 생기는데 그러면 요거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뭐 세금을 거두고 또 다시 이렇게 인프라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돈이 62만 명밖에 안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걸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의 규모 확대의 원인, 피해 규모 확대의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버몬트 입장에서는 앞으로 기후위기가 전개되면서 그런 강우량에 우리가 어차피 이제 뭐 대비를 해서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 되면 그런 거에 대한 마땅한 어떤 비용을 거기서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석유회사를 겨냥해가지고 그런 인프라를 재설계를 하기 위한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펀드를 설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법안을 통과하게 되면서 또 이렇게 예산 책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미국 돈으로는 60만 불 정도의 연구조사 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프라 파괴된 거 앞으로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손해배상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조사하는 돈을 그렇게 책정을 한 건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과연 그 돈의 규모로 이게 충분할까? 그러니까 석유 회사들이 너무나 덩치가 큰 건데 과연 버몬트가 만약에 소송이 제기가 되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면 그거를 계속 끝까지 좀 책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는 건지가 약간은 좀 반박하는 의견들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버몬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버몬트에 어떻게 됐든 그건 좀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버몬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목소리가 어차피 작으니까 뭐 약간 확성기를 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큰 애를 건드리면 다들 바라보게 돼 있어서 그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좀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기존에 그 유전자 변형 식품 전략에 있어서는 됐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고. 근데 다행히 이미 이거는 이제 다른 주에서 또 이미 생각이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버몬트가 최초로 미국에서 이렇게 석유 회사들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미 매사추세츠주, 뉴욕주, 메릴랜드주, 캘리포니아주가 유사한 법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슈화 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최근에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이게 좀 핫한 정보 같아서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한국에서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뭐 한국이 작은 나라고 뭐 어떻게 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작은 주에서 온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몬트 예시를 보면은 그 전략적으로 잘 건드리면 시선 집중시켜가지고 약간 이제 담론 형성을 하는데 이런 전략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재밌는 사례를 그렇게 이제 한번 공유 드리고 싶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히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타격들 계속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있고 대한민국도 역시나 여러 가지 이제 피해본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버몬트 사례가 어떻게 될지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다루어질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계속 세게 볼까요?